왜 우리 빌딩 앞에서 꼭 장사를 하셔야 합니까? 여기가 시장 바닥도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조금만 더 시간을. 경비팀, 이분 좀 내보내주세요. 이런 분이 계시면 회사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잠시만요. 제발 오늘 못 팔면 이 채소들이 다 시들어요. 김비서,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게 몇 번째입니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업가인 36살의 윤정민님의 사연입니다. 그녀의 특별한 삶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 강남의 한 IT 기업 대표 윤정민입니다. 36살의 나이에 50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회사의 CEO가 되었죠. 42층 높이의 제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풍경은 늘 아름다웠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마치 제가 이루어낸 성공을 축하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풍경에 작은 얼룩이 하나 있었죠. 바로 우리 회사 빌딩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아침 채소를 파시는 할머니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매일 같은 자리에서 채소를 파시는 할머니의 모습이 제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죠. 우리 회사는 국내 최고의 AI 기업입니다. 외국 투자자들도 매일같이 드나드는 곳인데 길거리 노점상이라니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았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사 대표가 방문하기로 한 중요한 날이었죠. 창밖을 내다보니 어김없이 할머니가 보였어요. 낡은 손수레에 시장에서 막 떼어온 듯한 싱싱한 채소들을 정성스레 늘어놓고 계셨습니다. 이영희 비서님, 네, 대표님. 저기 할머니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오늘은 꼭 다른 곳으로 가시라고 말씀드려 주세요. 창가에 서서 할머니를 바라보는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할머니의 허리 굽은 뒷모습이 어딘가 낯익었거든요. 아니, 그보다 그 모습이 제 기억 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달까요? 잠시 그 생각을 떨쳐내고 업무에 집중하려는데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미국 투자자들이 도착하셨습니다. 하루가 바쁘게 지나갔어요. 회의도 하고 기자 인터뷰도 했죠. 저는 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36살의 나이에 이 자리까지 오르면서 단 한 번도 실수를 허용하지 않았으니까요. 부모 없이 자란 고아 출신이라는 편견과 싸우면서 저는 더욱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뒤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버스 정류장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자리를 떠나셨지만 그 허전한 자리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불현듯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아원에 처음 왔을 때 누군가가 제 등을 토닥이며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시던 목소리, 그리고 뒤돌아선 뒷모습. 그 기억은 늘 흐릿했지만 오늘따라 선명하게 떠오르더군요. 비서가 들어와 퇴근 인사를 하면서 책상 위에 무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대표님, 아까 할머니가 떨어뜨리신 것 같아요. 혹시 연락처라도 있을까 해서. 낡은 녹색 수첩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냥 버리세요라고 말했지만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그 수첩을 펼쳐보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수첩의 첫 장을 넘기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 그리고 그 아기의 목에 있는 작은 점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목에 있는 점을 만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는 그 점.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87년 3월 15일. 오늘도 정민이를 안고 병원에 갔다.
의사는 수술이 시급하다고 했다. 하지만 돈이 없다. 보험도 안 되고 내 새끼 살려야 하는데. 눈앞이 흐려졌어요. 수첩은 계속되었습니다. 3월 20일 결심했다. 정민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고아원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 입양되면 수술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글씨가 번져 있었어요. 눈물 자국이었겠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수첩에는 제 인생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 그리고 2024년 드디어 정민이를 찾았다. 신문에서 봤다. 이제는 대단한 CEO가 되었네. 가까이서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서 회사 근처에서 채소를 팔기로 했다. 매일 아침 우리 정민이를 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순간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어둠이 내린 도시가 반짝였어요. 버스 정류장은 텅 비어 있었죠. 그곳에서 할머니는 매일 저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그 할머니께서 어디로 가신지 아시나요? 네, 제가 여쭤봤어요. 매일 사무시장에서 채소를 떼오신다고. 사모시장. 이 비가 오는 밤에 할머니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차키를 들고 뛰다시피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몇몇 상인들이 서둘러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채소 파시는 할머니, 작은 손수레 끌고 다니시는 분 못 보셨나요? 아, 김순자 할머니. 방금 저쪽 골목으로 가셨어요. 저는 골목으로 달려갔습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가 비에 흩어졌고 명품 구두는 이미 엉망이 되었죠. 하지만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좁은 골목 끝에서 그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손수레를 끌고 가고 계셨어요. 할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돌아보셨고 정민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달려가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어깨는 너무나 말랐고 옷은 이미 비에 흠뻑 젖어 있었어요. 왜 이제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할머니는 그저 제 얼굴을 만지작거리셨어요. 주름진 손가락이 제 뺨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자랐구나, 우리 정민이가. 저 엄마를 많이 원망했어요. 버려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비에 젖지 않게 품에 꼭 안고 있던 거예요. 이제 알아요. 엄마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는 할머니의 품에 안겼어요. 평생 그리워했던 그 포근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희미하게 남아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해졌어요. 정민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좁은 골목에서 저희는 한참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어요. 이제 집에 가요, 엄마. 제가 이제는 엄마를 지킬 수 있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할머니의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꼈어요. 사실은 엄마가 많이 아파. 할머니의 말에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그래도 죽기 전까지는 이렇게라도 채소를 팔면서 널 보고 싶어서. 저는 할머니를 더 꽉 안았어요.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예요. 27년 전처럼 그냥 보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책임질 거예요. 치료도 해드리고 그동안 못해준 효도도 다 해드릴 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회사 42층의 풍경이 많이 달라졌어요. 차가운 대리석 벽면 대신 따뜻한 원목 패널이 들어섰고 로비에는 작은 텃밭이 생겼습니다. 정민아, 이거 좀 봐. 상추가 잘 자랐지? 엄마가 텃밭에서 상추를 가꾸고 계세요. 항암 치료로 잃었던 머리카락이 이제 새하얗게 돋아났죠.
직원들은 이제 엄마를 드림 텃밭 관리자라고 부릅니다. 회사 구내식당의 채소는 모두 이곳에서 자란 것들이에요. 저희 회사는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드림 케어 프로젝트. AI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접목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돕는 시스템이죠. 버스 정류장에는 이제 작은 정원이 생겼어요. 모두를 위한 쉼터라는 팻말이 걸려 있죠. 매일 저녁 엄마와 함께 그곳에 앉아 노을을 봅니다. 엄마, 그때는 여기서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제는 안 춥다. 우리 딸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데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를 아시나요?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답이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도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따뜻한 마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민님의 특별한 사연 잘 들으셨나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동스러운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